네, 정치 천재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전사 이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골라온 기사부터 확인할 텐데 주주의 금주컷입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본인 기사는 아마 뽑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오늘부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배경에서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그래도 우리가 본선에서 이기고 또 그다음에 이긴 다음에 국정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가장 나은 대안이 홍준표 후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도 본인의 리스크가 크면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 야당을 그래도 노련하게 때로는 압박하고 때로는 협치를 하면서 또 우리가 심판할 것들도 원점 타격해서 딱 하면서 단호하면서도 굉장히 노련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는 홍준표 후보밖에 없지 않느냐. 시작부터 이제 눈빛에 결기가 느껴지시는데 오늘 이제 뭐 평론을 하셔야 되니까 특히 이제 당내 후보를 말씀하시면 객관성을 좀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뭐 조언 없으세요? 아니 근데 무슨 그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네? 좋은 일이에요, 그 가는 게? 그 홍준표 후보가 불리한 룰 미팅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50대 50이죠? 50대 50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봤겠지만 당원들에게는 이미 홍준표 후보는 밑바닥까지 다 봤기 때문에 2대1로 져요. 거의 더블 스코어라 집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한 4%, 5% 이겨요, 홍준표 후보가. 예. 그럼 당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걸 뒤집을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려면 말이 길면 안 돼. 근데 그 더블 스코어를 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아니, 2차 경선을 보면 그건 좀 잘못되신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수치는 잘못되신 거고. 당원들에서 지는데 많이 져요. 많이 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듣기 싫은 불편한 얘기에 귀를 그게 열고. 아니라 팩트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나를 설득할 일이 아니고 달라지고 그래서, 있어요. 나를 설득할 일이 아니고 이게 내가 갖고 더 얘기를 잘 해. 알지. 당내 사정은 당원들 이제까지 사정. 보니까 당내 사정을 잘 모르구만. 아니 당원들 사정은 제가 더 잘 알아요. 봉도사님 이번 주에 어떤 기사 갖고 오셨어요? 그 철저하게 대장동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이제 대통령의 그 지시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가 됐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이게 이제 그 다른 대통령이면은 이게 무슨 정치적 함의가 따로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언론에도 이제 두 가지로 분석하는 기사가 나와요. 이재명 후보에게 그 더 씌우고 있는 오해를 불식하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저게 이낙연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양쪽의 기사가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율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법조인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이상해요. 그 지난번에 우리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왜 김만배 구속수사 안 하냐? 그 부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죠. 그다음에 곽상도 왜 구속수사하지 않냐? 제3자 뇌물죄 전형적인 모습인데 저는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7천억이라고 하는 PF를 일으키는 금융구조기관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곽상도, 박영수, 6인, 55 클럽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 왜 내놓고 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전 들렸어요. 초반부터 불꽃이 튀는데 본격적인 토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낙연 62대 이재명 28로 나온 3차 선거인단 결과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석과 해설을 좀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도사님께. 예. 그 일부 언론에서 특히 이제 또 이낙연 캠프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장동 때문에 그 실망한 그 3차 선거인단이 돌아섰다. 이분들이 9월 1일서부터 9월 초에 그 모집이 됐죠. 모집이 된 사람들이에요. 네. 대장동 이슈가 없을 때입니다. 아주 이상한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날 대의원과 선거인단도 봐도 투표율이 50% 좀 넘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 여기만 83%?
이거는 우리가 시체말로 농담 삼아 얘기할 때 공산당 선거야? 좀 튀는 수치였어요. 결과도 너무나 그렇고 튀죠. 투표율도 그렇고. 예, 그래서 83% 정도의 투표를 보였어요. 그리고 62대 29. 아, 이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럽지 않다의 반대말은 인위적이다. 민심이 만약에 향배가 조금 틀어졌다고 한다면 한 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이해가 돼요. 예. 이거 사람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83%의 투표를 보니까 철저하게 조직되고 통제된 어떤 집단이 관여한 것 같다. 두 번째로 이게 이낙연 후보 측에서 3차 때 영끌하면서 이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거인단 모집할 때 무슨 조직적인 정치권에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 정치권 외에 철저하게 보안 유지가 가능한 집단이 관여한 것 같다. 두 번째가 추측이시죠 아직까지는? 추측이죠. 아니 예. 그래서 요 추측을 갖고 이제 나오기 전에 제가 이 알고리즘 권위 있는 방송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하고 다 분석을 같이 하고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거 지금 해석을 못 해요.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못 하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 대표들 한 두세 명에게 연락을 해서 내 분석은 이렇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다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집단이 딱 떠올라요. 근데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네. 이 결과 보고 혹시 뭐 어떤 분석 그 가능하시겠어요? 이제 9월 초에 모집했다고는 네.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게 관여된 듯한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네. 녹취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투표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점으로 보더라도 그 영향을 받고 투표를 한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같은 기간에 이제 경기와 서울이 같이 치러졌는데 그거는 이제 당원이지 않습니까? 당원이라는 것은 책임 당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권리당원이죠. 권리당원. 권리당원이라는 것은 이제 대의원들하고. 네. 그렇죠.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말하자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위원장, 우리 이제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차이다. 예. 공감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합의 이런 것들이 묵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말 커다란 어떤 민심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그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민선거인단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모집단이 커지게 되면 이것은 여론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잖아요. 마지막 기회.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걸 끝까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친문 세력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쭉 있었다가 네.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굉장히 저는 예. 아주 결집해서 조직적으로? 선거를 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예. 지금 하신 말씀도 근거는 없어요. 아니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심리적으로 제가 볼 때 그게 더 예. 자연스럽죠. 어떤 집단을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네네. 근데 이게 그죠? 네. 많은 여론 전문가들도 민심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찾을 수 있어요. 예, 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찾으면 이건 큰 사건이 되겠죠. 뭐. 그럼요. 찾을 수 있고 혹시 뭔가가 그 근거가 나오면 예. 먼저 좀 알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과연 원팀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당무위원회까지 열어서 유권 해석을 했는데 이제 결선 투표는 없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민주당이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최종 결론 냈습니다. 결선 투표 요구가 불발된 이낙연 전 대표는 결국 사흘 만에 경선 결과 승복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축하를 전했습니다. 본선을 대비한 원팀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민주당의 내홍 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내홍이라고 하는데 이낙연 캠프에서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세게 발언하는 분이 30의원 한 분이에요. 딱. 홍영표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이나 이 정도는 내용까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가 가처분 신청해서 법원으로 가든지
이래진 내용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건 안 하고 수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용은 이쯤 되면 이제 한두 명 의원이 좀 끝까지 얘기를 하다가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의원은 또 이제 만류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가니까 근데 이게 그 이낙연 캠프의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마음을 그런 분을 좀 풀어주기 위한 어떤 문제 제기였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더 근데 이제 중요해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그- 상층부의 그 물리적 충돌은 사실은 밑에 화학적 결합을 막는 중요한 이게 갈등이거든요. 지지자들의 마음 움직여지 상층부 의원들 몇 명 끌어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지지자들 층에서는 분노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를 후보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뭐 그 헛슬 플레이 좀 예, 예. 이렇게 좀 과장된 플레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일정하게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한 후보가 이제 선출된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까? 이게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팀으로 가는 것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종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일 행동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죠. 심지어는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악수도 안 했어요. 가벼운 포옹을 했죠. 예, 당선된 눈을 감고 다음에. 있었죠. 눈을 뜨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저는 당일날 행태 때문에 이것을 좀 반이라도 만회하려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난 뭐 정치권 안 오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면 선대위원장을 안 맡겠죠. 그런데 인간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조 바이든 같은 분도 삼수 끝에 대선에 대통령이 되는데 아니면 그런 어떤 계획이 없더라도 그렇죠. 맞는 예. 것이 당내에서는 아니 지지 뭐 않을까.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경선을 해가지고 누가 한 명이 최종 후보가 되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죠. 근데 지금 이제 대장동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게 이 도덕성에 대한 승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언론에 보면 지금 한 몇 주째 네. 계속 한 과반 이상의 시간들이 뉴스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의 측근들이 지금 다 지금 관여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민심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런 상황에서 저 후보가 도덕적으로 과연 국민들한테 이 사람을 국정의 최고 통치자로 뽑아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양심적으로.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권유와 달리 경기도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다음 주에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서 이제 국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장동 의혹을 두고 야당과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건데 봉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국감이 이제 지지율 어떤 반등의 어떤 포인트가 될 거로 예상을 해주셨어요.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대응을 좀 펼칠 걸로 보십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 전략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라도. 18일 전에 게임 체인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현주 의원님 얘기하는 걸 쭉 보면서 야당이 대장동을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걸 보니 이번에도 정권 잡기 참 힘들겠다. 이게 이제 그 지구 온난화 얘기할 때 히팅 아일랜드 이펙트라고 열섬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고립이 되면서 주위가 뜨거워지는 현상인데 네. 그때 성남시는요 열섬 효과로 온 천지가 그 시뻘건 불기둥 안에 고립된 섬이었어요. 뭐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에서 성남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모 비서실장은요 이가 거의 뭐 20개가 빠져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예. 그 상식적으로 지금 이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뭐 여기 연루돼 갖고 뭐 저게 몸통 아니냐라고 하는 게 그 언론의 파워를 갖고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이 그렇게 몰고 있는데 정치를 좀 알거나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알면 야 얼마나 그 강심장이길래 저렇게 검찰의 조사를 받는데도 민간업자들에게 저 돈은 내 돈, 실제 소유는 내 돈이고 민간업자와
이런 거를 미락을 할 정도의 강심장을 갖고 있어? 이거는 인간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 당시 정권과 밀접한 누군가가, 그리고 이미 이름이 다 나왔어요. 네. 그 누군가가 이것을 전체 기획을 했고 은행을 끌어들이고 전체 밑에 선수들을 움직였던 인물이 따로 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분이 그 사람이 납득이 간다. 그러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8일 날 20일 날 그 국정감사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가 붙는 거예요. 그 제3의 인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저 사람이면 이게 납득이 되네. 라고 하는 그 주장과 이재명 지사는 이제 그 주장을 하겠죠. 한 번 가공된 언론을 통해서 가면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이거는 라방이에요. 라이브 방송입니다. 네.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각색을 할 수가 없어요. 국정감사를 말씀하시는 국정감사장에서. 거죠? 그래서 예. 18일, 20일 날은 그 전에 게임 체인저가 나오고 이 판을 뒤집어 엎고 대장동에 목을 맸던 야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혹시 그 전략을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김만배 대주주가 얘기한 그분이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입니까? 예, 그리고 그분은 현장 책임자고 예. 그 뒤에 또 더 큰 다른 그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그분님이죠. 예. 더 극존치 그래요. 그분님. 예. 18일 전에 드러난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예. 하여튼 그리고 이미- 그분이 천화동인 1호의 그 실질적인 소유주다. 그거는 몰라요. 뭐 국민들은 근데 그분 잠깐만요. 하니까 이 지사를 생각을 하고 그렇죠. 떠올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조중동에서 그렇게 몰아가니까.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이 상식적이지 상황에서 않다니까요. 유동규가 근데 내가 구속돼 아까 있고 열섬 다 효과를 이렇게 있는데 열섬 효과도 그분 하니까 열섬 유동규 효과도 아님 얘기했는데. 유동규 위에 누구? 그분? 그런데 이게요. 네. 상식적으로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유동규, 김만배, 남우군요. 7천억 PF를 일으킬 만한 금융기관은 끌을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금융 하나 컨소시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만배가 와갖고 기획서를 봤더니 돈이 될 만해서 나머지 은행 4개, 5개를 끌고 들어갔다 이러거든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2005년서부터 대장동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9년도 대장동이 처음에 LH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LH 손대라고 한 게 이명박의 지시사항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 2009년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공공개발에서 손대니까 누가 남습니까? 그 민간이 토건업자 남죠. 예. 토건업자 중에 반은 사기꾼이니까 사자들 남죠. 또 누가 남습니까? 깡패들 남죠. 요 세 개 축이에요. 지역 토건업자, 사기꾼, 깡패, 사채업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이럴 땐 개발업을 할 때요. 누가 정리하냐면 건달들이 가서 싹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수원지검에서 정리를 해줘요. 공공의 힘이 들어가서 이런 깡패들 싸움을 정리해줘? 어떻게 정리했어요? 다 구속시켰죠. 싹 구속돼요. 그러니까 수원지검하고 이 이재명 지사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나 보네요. 열섬 효과를 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수원지검에 있던 분과 거기 관련된 분들이 이제 화천대유 이런 데 법률 자문단으로 들어가긴 그다음에 하죠. 들어가는데 예. 강모 변호사님이라고 아니, 제가 말하는 그분이요. 검사장 출신이신데. 수원지검 출신입니다. 예. 이분이 분당 분양 사건도 수사를 했고 10몇 명을 또 구속시킨 경험도 있고 네네. 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또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남 분당 이쪽에 대해서 아주 해발된 네. 아주 밝은 사람의 정보가.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예? 예. 구속영장이 발부할 때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이제 그분도 아마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러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고. 예. 예. 그러면 이제 방향 딱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국감 전에 이제 18일 전에 뭔가 게임 체인저가 나올 것이다. 검찰 조사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신데 덧붙인 말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안 나온 게 이제 유동규 쪽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 김만배하고
접촉한 사람들. 근데 김만배 씨는 이제 법조팀장으로서 주로 보니까 법조계 로비스트 비슷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연결고리. 여기서 보면 이제 SK가 이 사건에서 어쨌든 자금을 갖다가 이제 되는 역할, 일종의 그런 비슷한 역할을 예, 키넨 하셨죠. 파트너스.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서. 통해서. 네, 뭐 잠시 되고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SK를 끌어들이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냥 할 리가 있습니까? 그냥 그럼 뭐 재벌들이 무슨 할 일이 네. 없어서 이런 데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보면 SK가 이제 그럼 신세진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게요. 네. 사면에 대한 보훈 성격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사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계셨던 분 또는 이제 국회에 계셨던 분 또는 이제 그 검찰에 계셨던 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사면 말고 또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유독 SK만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훈 성격은 아니었을까라고 또 의심하는 일각의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훈 성격하고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 특검이었던 박영수 특검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수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공개가 되진 않았겠지만 틀림없이 수사하고 있지 않을까 물밑에서 이렇게 아니요, 예상이 그러니까 되죠. 지금 얘기가 무척 중요한 그 꼭지 중에 하나인데 박영수 특검도 50억 멤버죠. 50억 멤버라고 주장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것도 국힘의원이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전혀 그 성남의 뜰이라든지 화천대유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일정하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아니 어느 국민이 50억을 뇌물성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집에 가는데 뭐 차비 줍니까 50억을? 그러니까 그 곽상도 의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퇴직금이었다 그랬다가 산재보험 그 산재 위로금이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게 딱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하게 딱 구조가 맞는데 왜 곽상도는 손을 안 대고 있지? 박영수는 100억 얘기도 나오는데 왜 손을 안 대고 있지? 친인척에게 투자했다는 금액. 예. 아마 제가 볼 예. 때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 지금 이름 나온 지 언제인데 아직도 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검찰이 자기들 선배 여기서도 제19 감싸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19 감싸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6명의 특징을 보면요. 박근혜 정부 때 그 실세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 검찰 출신이고 예. 또 특히 수원지검 출신들이에요. 그 수원지검에 대한 좀 강도 높은 예. 대검의 자체 감찰도 난 좀 필요하다고 봐요. 대선을 앞두기 사건이 터졌는데 국민이 지금 이제 이 대장동 특혜 의혹 때문에 이게 안개 속이잖아요. 빨리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빨리 해야 검찰을 돼요. 빨리 할 수사를 거면. 해서 네, 하고 할 거면 빨리 해야 아까 돼요. 얘기했듯이 이제 검찰 제19 감싸기 하지 말고 빨리 네. 명명백계 수사를 해서 실체적 맞습니다. 진실을 가려냈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지. 네. 이 본선에 이제 결국에는 3월 7일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네. 그때 가서는 그 당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털 것은 털고 처벌받을 사람 받고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왔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